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에 적응하는 채널입니다. 소액 투자로 빌라 경매를 선택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절대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 투자를 할 때 일단 바로 걸러야 하는 빌라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몰라도 들을 수 있게 어려운 말 사용하지 않고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똑똑하지 않더라도 경험 추가로 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채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걸러야 하는 빌라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 보인다고 혹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빌라의 중위 시세는 대략 1.85억입니다. 대략 2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하가 싼 1억 미만의 가격의 물건이 나왔다면 바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굳이 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목표지 경매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러한 물건은 대부분 특수 물건이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어려운 물건은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물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된다면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유자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바로 걸읍니다. 이 경우의 물건도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매 권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도 투자 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물건의 경우 권리 분석상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모르는 사람도 진행을 하셔도 대부분 안전한 물건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진실은 점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많은 빚을 져서 내가 사는 집을 뺏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TV에서 많이 봤던 내 집에 누군가 와서 빨간 딱지 붙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강한 명도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걸읍니다. 제 목표는 내성적인 사람도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점유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오히려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불법 점유자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고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적절히 조율해 준다면 그들은 나갑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도 비교적 쉬워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거기에 세금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또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보통 임차인의 경우는 명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예상 가능하지 않는 위험이 되고 그것은 어려운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닌 것은 바로 걸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물건이 무엇이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바로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층의 물건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에도 해당돼서 바로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처럼요. 또 하나 보는 건 위반 건축물들은 바로 걸읍니다. 위반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경우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받고 잔금 내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위반 건축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고하면 바로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위반 건축물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경우에는 진행하는데 그게 바로 쉽게 복구가 가능한 물건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근린생활시설 이러한 물건들은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걸르셔야 되고요. 오늘은 빌라를 진행하면서 걸러야 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매년 5천만 원씩은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돈 버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겁니다.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